네, 안녕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의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헌터 이종원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헌터 이종원 PB. 네,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어제 너무 추웠고 맞아요. 오늘은 또 아침에 저 미끄러져서 네. 넘어질 뻔하다가 운동신경으로, 네. 균형을 잘 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올 뻔했어요. 이종원 PB가 키가 훤칠하잖아요. 한 뭐, 2m 네. 좀 안 되잖아요. 87?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면 사고인데. 부러집니다. 네. 자, 그나저나 우리 시장이 색깔이 네, 바뀌나 싶네요. 왜냐하면 한 9시 한 4, 50분부터 네, 전자닉스가 약간 눌림목이 생기면서 네, 오늘의 히어로는 뭐 이따도 말씀 주실 것 같은데 네, 자동차, 현대차 네. 이 전반적인 색깔이 좀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이럴 때 전자닉스를 담아야 된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원탑으로 막 흘러갔잖아요. 반도체만 이제 해서 흘러갔는데 이제는 좀 색깔이 바뀌어서 다른 쪽도 같이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오늘 가장 핫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주들이 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에 뭐 미리 이제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또 올라가 가지고 네.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 또 여기서 또 쫓아가서 사면 또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할 거라고 봐서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주로 키 메시지가 현대차군요. 그렇습니다. 현대차를 필두로 한 이제 뭐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뭐 지난 뭐 12월에 제가 나왔을 때 이제 뭐 BDC 얘기하면서 네. 이제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네. 반도체 이제 스팟 가격을 이제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뭐 많이 못 가고 있고 삼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근데 삼전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다시 한번 또 레벨업을 조금 더 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는 게 제가 어제 밤에 네. 스팟 가격을 또 봤는데 좀 자료를 좀 보시죠. 네. 자료 좀 보시면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했던 건데 이제 12월 19일자 대비해서 이제 1월 9일자 자료 좀 띄워 주시겠나요? 네. 1월 9일자를 보면은 많이 거의 올랐던데. 한 20%가 올랐어요. 3주간에. DDR5 가격을 주로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 DDR5 16기가의 데일리 하이 가격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가 이제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해서 이 가격들이 좀 정체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대신에 이 밑에 있던 이제 DDR4 가격이라든지 이런 그 제품군들의 가격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 가격은 멈춰 있고 이제 밑에 있던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온다. 그래서 상승 세기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해서 2주간 이제 치고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말부터 해서 이제 팍 튀고 올라간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42까지 튀어 올라갔어요. 네. 34.5에서. 근데 지금 어젯밤에 보니까 이게 42에서 또 45로 한 방에 튀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까지 튄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거의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뭐 시간대별로 하루에 한 3번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보는데 갑자기 또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현대차로 몰려가서 지금 삼전 하이닉스 쉬고 있고 한데 또 한 바퀴 이제 슬쩍 돌면서 다시 한번 삼전 하이닉스가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럴 가능성은 전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장비주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보다도 올해는 좀 더 장비주는 더 괜찮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증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갖고 나왔던 자료였는데 이게 이제 페포에 지금 평택에 삼성전자 페포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반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올해 증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웨이퍼 증설량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이 좀 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올해까지는 이미 이제 또 주문량에 비해서 그 이제 생산을 많이 못 맞추는 상황이 공급 부족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은 조금은 그렇게 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산이 상당히 이제 한 뭐 기존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막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올 초부터 해서 가격 상승이 급하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그 이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26년 올해 것까지는 그 이제 완판됐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내년 거는 이제 주문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수요가 생각보다 또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올 1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약간 또 멈춘 것 같았지만 다시 또 지금 스팟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내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게 네, 공교롭게 오늘은 수급적인 쏠림으로 네, 전자닉스가 약간 하방 압력을 받지만 네, 여전히 이종원 PB가 바라보시는 가격이 이렇게 계단식이 아닌 갑자기 상승하는 것은 또 이례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내에서는 뭐 최근에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미국 그 소부장주들, 그러니까 미국 장비주 소재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한 상승 랠리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있는 뭐 업체들, 그 이제 장비주들 뭐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봐서는 우리나라 뭐 소부장주들도 충분히 이제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오늘 핫한 현대차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네, 네, 현대차가 지금 연일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도 투자자들은 약간 의심을 아직도 네,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잠깐 오르고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닌가? 혹은 네. 여기가 꼭대기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네. 이런 의심을 하는 걸까요?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는 일단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정말 못 올랐어요. 네. 자, 네. 이게 월봉인데요. 2010년도, 2011년 요때가 25만 원이었어요. 근데 바로 얼마 전까지 2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거의 네. 15년간 여기를 못 뚫고 이때 당시에 매출이 84조였고요. 영업이익 8.4조였어요. 근데 지금 그때 최고치 찍었을 때가 한 2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올해 예상이 매출이 188조고 영업이익이 12.5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거의 더블 이상 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지금 12.5조지만 사실 관세 때문에 이랬던 거고 관세 빼면은 한 14조, 15조까지 나왔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영업이익도 거의 더블 가까이 늘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주가 수준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못 간다. 예. 그냥 기존 그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렇게 고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쪽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통 그 이제 그 엔진이 많기 때문에 엔진을 파는 그 자동차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기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거를 과연 지속성 있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꼭 이제 뭐 호재 나와서 간다 했다가 또 못 가고 간다 했다 못 가고 또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사실은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진짜 갈까 하고 공부를 해보자 하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근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현대차도 레벨이 바뀔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뭐 자동차 업체 PER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저평가들을 많이 받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테슬라는 뭐 당연히 엄청난 이제 뭐 고밸류를 받고 있는데 뭐 도요타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전부터 꾸준하게 이제 내연기관차를 해왔던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도요타가 뭐 10배 가까이였고요.
그리고 현대차, 뭐 기아차 뭐 한 4배, 5배, 포드도 한 5배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꾸준하게 조금씩은 늘긴 해도 이게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다들 이제 핫하게 바라보는 로봇 네. 그리고 자율주행 요 두 가지 이제 쌍두마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유독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현대차가 잘 가는 이유가 네. 현대차만의 차별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좀 뭐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일단 다른 업체들은 로봇은 안 하죠. 예. 자율주행은 하지만 자율주행 쪽은 사실 벤츠가 좀 더 앞서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지금 뭐 이슈가 많았죠. 42닷의 대표님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레거시 조직하고의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 좀 이렇게 마음대로 이걸 접목시키기가 힘들었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2닷이 지금 어떤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가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축이었죠. 42닷하고 이제 모셔널 그 두 가지 축이었는데 모셔널도 사실은 뭐 딱히 보여준 게 없었고요. 물론 이번에 CES에서 조금 뭐 보여줬지만 네. 그래서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와 풀어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로보틱스를 지금 다른 업체들은 안 하고 있죠. 근데 그 로보틱스가 사실은 아틀라스죠. 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가 있는데 그게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로봇이라서 거기에 대한 밸류를 상당히 지금 높게 쳐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면 아까 그 주요 완성차 업체들 밸류에이션 표 잠깐 볼까요? 네. 여지없이 지난 잃어버린 한 10년 동안의 우리 현대차의 주가의 박스권. 네, 아까 어떤 장표였죠? 네, 표였는데 완성차 업체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네, 폭스바겐까지. 네, 저는 띄워놨는데 네, 하나 보여주세요. 화면을 안 네.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거 보면 여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현대차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 구매 직전에 현대차는 세컨티어였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도요타. 네. 그리고 친환경으로 완전히 넘어갔던 테슬라. 가격으로 승부하는 중국차. 완전히 럭셔리의 최고봉인 또 이탈리아 차들, 유럽 차들. 여기에 네. 비해서 현대차의 디바이스, 즉 자동차라는 게 약간 애매했는데 네. 이번에 모멘텀이 이종훈 PB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이다. 네. 근데 이 로봇이 이제는 세컨티어가 아니고 완전히 앵커로서 리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선택했다고 보고 네. 있고요. 사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예전에 뭐 2003년 이때 이제 뭐 MIT 쪽에서 MIT 출신들이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하다가 이제 그 미국 그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이제 뭐 컴페티션 같은 걸 했죠. 거기서 이 짐을 험지에서 얼마나 잘 나를 수 있는 로봇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컴페티션을 했는데 가장 이제 앞서게 됐죠. 가장 네. 이제 최고상을 탔고 그게 이제 지금의 스팟, 그러니까 로봇계 그 원조가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우수한 그 기술력을 그때부터 이제 보였던 거고요. 그거를 그 기술력을 인정을 해서 사실은 구글이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가지고 있다가 이게 사실은 수익화가 안 되잖아요. 네. 계속 돈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향후 언제 이게 상용화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뱅크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차로 넘어온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인수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2021년 이 정도니까 그때 당시에 밸류가 한 1조 초반대였어요. 그거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예상 시가총액이 네. CS 나가기 전에 뭐 한
한 10조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뭐 한 30조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CES-발 멀티플이 작용한 건가요? 엄청나게 작용을 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기술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이제 보시게 되면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이제 뭐 쿵푸하고 이런 것들 네. 많이 보여줬잖아요. 단체로 뭐 하고 올림픽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뭐 클로봇 가지고 나와서 그때 말씀을 하면서 그 중국 로봇들 이렇게 네. 유튜브 하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튜브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는 이제 엄청난 그 뭐 막 AI인 줄 알았죠. 막 뛰어다니고 뭐 덤블링하고 네. 파크루처럼 뭔가 액션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이제 뭐 던져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실제적으로 이제 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나.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때 손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상용화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유압식이다 보니까 유압식이고 온갖 센서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연구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한 대에 뭐 거의 예상하기로는 100만 불 이상이라고 네.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15조 뭐 이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테슬라는 3천만 원이면 만든다면서요. 네, 옵티머스를. 네.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가격 경쟁력에서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은 이게 이 상용화는 좀 어렵겠다. 그냥 연구실에서 그냥 잘 나가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전략이었던 거죠. 그때 보여줬던 옵티머스는 아니 그 아틀라스는 이게 이제 뭔가 페라리의 F1 카라고 보시면 되죠. 최고의 돈을 들여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실제 수익화는 요걸로 할 거야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스팟과 그 스트레치 이제 로봇계와 또 물류 로봇 요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이제 뭐 가겠다라는 거였는데 작년에 좀 이제 새로 이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아틀라스가 유압식이었다가 작년 그러니까 2014년이죠. 예, 재작년이 되겠네요. 그때 전자식으로 이걸 바꿨어요. 그러면서 생산 단가가 확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억 정도면은 네. 만들 수 있게 거의 이제 예전 대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로 해서 만들 수 있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좀 번졌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CES에서 이제 보여줬던 거는 구글 딥마인드와 이제 협업을 하는 게 됐었죠. 근데 이걸 선택을 한 이유가 구글에서 이걸 선택을 한 이유가 자기네들이 이제 원하는 그 동작을 만들어내서 이제 하려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게 아틀라스였다는 네. 것입니다. 360도 회전이 관절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가 이거를 선택을 해줬고, 그러니까 최고의 하드웨어 그리고 최고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 이 두 개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아, 깐부 이후에 뭐가 나왔나요? 깐부 이전부터 사실은 있었어요. 이게 깐부 이전부터 이게 이제 아틀라스가 이제 전자식으로 이제 가면서 네. 그 엔비디아에 칩을 넣습니다. 그 로봇 칩이죠. 로봇용으로 엔비디아에서 나온 칩이 있어요. 제슨 토르라고. 이거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하드웨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고 그리고 이제 뇌는 이제 딥마인드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약간 신경계처럼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 아틀라스와 손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틀라스는 엔비디아 플러스 구글을 같이 업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얻고 이건 이제 되겠다라고 하고 지금 양산 계획을 지금 벌써 발표를 했죠. 28년도에 연 3만 대 양산을 하겠다라고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6년도 올해는 이미 이제 1000대 생산을 할 거고요. 1000대씩 생산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물량들을 전부 다 그 이제 현대차에 있는 그 공장에 집어넣게 되죠. 네. 알맥이라고 하는 그 로봇 그 메타플랜트, 예, 그건데 거기에는 이제 집어넣어서 실제적으로 이 로봇이 어떤 학습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거기서 훈련과 트레이딩을 엄청나게 이제 합니다. 이게 로봇 연구소가 되겠죠. 로봇 훈련소, 예, 로봇 훈련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대씩 집어넣어서 그거를 훈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제 현대차 그 조지아 공장, 예, 메타플랜트 거기다가 또 집어넣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먼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쭉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두 기업들, 네, 흔히 우리가 빅텍이라고 여겼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과 다 협업하고 있고 네, 그들이 머릿속에 있었던 뭐 펠미스가 파운더리랑 그래왔던 것처럼 그것을 구현화시킬 수 있는 것이 현대차가 낙점이 됐다. 네, 그래서 실제 상용화가 됐다. 아틀라스가 한 1억 원 정도면 뭐 이런 것도 많이 떠들더라고요. 뭐 현대차 생산직들이 총 보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아틀라스가 1억 원 정도로 가격이 내려간다면 충분히 생산 능력 측면에서도 네. 남는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던데 훨씬 남죠. 훨씬 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한 연봉 1억 이상 된다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 현대차의 갓산직이라고 하시는. 그게 뭐야? 예. 신가? 예, 갓산직이죠. 갓산직.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연봉이 이제 한 뭐 1억 조금 넘는다고 이렇게 뭐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예상들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1억에 만든다면 얘네를 그냥 계속 365일 24시간 돌리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1년만 돌려도 그분들 거 이렇게 뭐 이상 충분히 다 뽑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사실 그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거든요. 지금 현재도. 네. 근데 그 로봇들은 그냥 산업용 로봇이죠. 네.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로봇. 그런데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간처럼 돌아다니면서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뭔가를 보고 만지고 날릴 수 있는 이런 로봇이고 그리고 이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확장성이 이제 엄청나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옵티머스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면 옵티머스와 아틀라스를 비교를 하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싸게 만들어서 실생활에 보급을 많이 이제 하자라는 주의고, 근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사람을 일단 대체하자. 네. 왜냐면 현대차도 사실은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인건비와 그 또 노조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투입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로봇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공장으로 먼저 뚫게 되면은 양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만 쓸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공장들에도 여러 가지 생산 공장들에 다 투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우선 가자라고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틀라스가 굉장히 이제 성능을 굉장히 고사양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뭐 카메라 360도 얼굴 막 돌아가고 관절 막 360도 다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무게를 50kg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한 20kg 들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거를 들어서 날릴 수 있게 공장이나 현장에서 날릴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영하 20도에서 버틸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 영상 40도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약간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버틸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워터프루프 해서 이제 약간 물이 튀고 뭔가 하는 것도 상관없게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뭔가 실생활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고사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설레는 뭐 위기자 기회니까 그런 국면인데 그래도 전부 다 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게 네. 오늘 우리 삼프로 TV 아침부터 뜨거웠던 게
올해 6월부터 이제 우리 주식시장 7시부터 네, 프리마켓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큰 방향성은 결국 내년, 내후년에는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24시간 돌리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당장은 좀 힘드니까. 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아틀라스 와 있는 거예요. 편 아틀라스와 빈센트 네. 아틀라스 있어갖고 네.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아틀라스는 누가 딱 보더라도 저거 로봇이다라고 이제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영상 속에서 중국 업체들은 네, 어느 다리 하나를 뭐 절단해야지 로봇인 것처럼 그게 픽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완전히 네. 사람하고 똑같은 네. 형태를 보이잖아요. 네. 가는 길이 좀 다릅니까? 다르죠. 아, 이걸 사실은 진짜 인간처럼 만들면 네. 거부감이 굉장히 들 거예요. 네. 그래요? 불편한 골짜기. 왜? 그렇죠. 불편한 골짜기죠. 완전히. 음. 이게 뭔가 비슷한데 네. 사람하고 비슷한데 약간 뭔가 어색해. 네. 무섭지 않나요? 뭔가 와 대단해 기술력 엄청 좋아졌다. 근데 네. 사람 같은데 근데 뭐가 네. 왜 무섭지 이런 공포감이 느껴지는. 그래요? 그렇죠. 네. 미국 영화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엑스마키나라는 영화 말씀드렸었는데 음. 거기에 보면 이제 정말 인간처럼 해가지고 뭐 사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되게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그게 필요도 없고 굳이. 그럼요. 왜 뭐 그렇죠. 로봇인 거 어차피 다 일만 하면 아는데. 되는데 굳이 예. 모양까지. 예, 그럼요. 거기에 굳이 쏟을 필요 없다. 네. 예, 일단 이거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체할 만한 요거를 일단 만든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의구심을 뭐 가지는 사람들은 뭐 아틀라스의 손이 4개밖에 없다. 그래 실망이다. 아 5개 손가락이 네, 5개 5개여야 아니고 되는데요. 뭐 피규어 AI나 아. 이런 뭐 저희 옵티머스나 5개잖아요. 이게 뭐 손에 대만 자유도가 뭐 22도프 정도 뭐 테슬라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손이 디테일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여지고 내 손가락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예, 산업 현장에서 내 손가락이면 충분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체 자유도는 지금 그 아틀라스가 56도프로 해서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자유도를 구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을 뭐 맘만 먹으면 충분히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4개면 충분하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주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얘기하는 로봇의 가장 주안점은 생산 라인에서의 로봇 특화성이고 네, 1차적으로 그렇죠. 네, 중국은 약간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쪽의 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중국은 이것저것 다 합니다. 아, 이것저것 다 합니까? 네. 지금도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저기 유니트리의 로봇들 네. 네. 그런 로봇들도 이미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죠. 이제 그 현대차는 최대한 이제 안정을 중시합니다. 자동차가 그렇죠. 자동차 만드는 업체들이 다 그래요. 그래요?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나면 큰일 나요. 예, 고장이 나서 뭐 급발진이 나고 이러면 이미지 엄청나게 하락하고 약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곳이 자동차 그래요? 업계입니다. 그거는 우리 금융기업이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금융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갖고 더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금융은 망가져봤자 돈만 날아가잖아요. 아, 그래요? 예. 자동차는 사고 나면 목숨이 날아갈 수 날아갑니다. 있는. 가장 안전해야 돼요. 네. 인간의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고 예전부터도 이제 자동차 뭐 1차 벤더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10년을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제가 뭐 LED 업체 뭐 갔었는데 네. 그 업체가 이제 뭐 드디어 자기네들이 현대차를 넣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한 3년 받았대요. 근데 뭐 한 5년 더 받아야 된대요, 테스트를. 그 정도로 테스트를 어마어마하게 길게 거칩니다. 안전성과 내구성과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현대차가 안정성과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아, 생각났다. 타이거우즈.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그거 제네시스 뭐였죠? 네, GV80이었나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맞아. 살아났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현대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정성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검증이 된 것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팟 같은 경우, 로봇계 스팟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 들어가고 있죠. 근데 사실 뭐 그 중국은 네. 일단 넣어보자.
그래요? 그때 일단 보여주신 그 로봇들이 일단 해보자.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뭐 열심히 뭐 부딪히고 넘어지고 네. 하면서 하고 있겠죠. 네. 근데 자기네들 거니까 그냥 이게 너 보는 거야. 너 해봐 하면서 실제적으로 넣으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쌓고 있는 거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로봇 업체들의 기술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중국과 손을 잡지는 않죠. 예. 이거는 안보와 보안에 안정성, 예. 보안 등등. 예, 그런 쪽에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이랑 손을 잡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틀라스와 손을 잡고 열심히 이제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현대차가 이제 로봇으로 완전히 피벗, 물론 꽤 됐죠. 근데 네. 이번에 CES를 2026년 네. CES를 기점으로 뭔가 주가 측면에서의 크게 반향이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벤더로서 들어가기 어려운 네. 이 아틀란스의 밸류 체인들이 우리 한국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 모비스가 일단 네. 지금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상당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그 액추에이터를, 고정밀 액추에이터를 더욱 고사양화하기 위해서 모비스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 당연히 좋아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SI, 이제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그거를 조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업체가 좀 가장 뭐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오늘도 그리고 이제 엄청 오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이제 그 인수를 할 때 네. 한 1조 정도의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를 할 때 당시에 로보틱스. 그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할 때, 현대차에서 인수를 할 때 내부적으로도 반대가 되게 많았습니다. 뭐 계속 연구해야 되고 돈 안 되고 계속 적자고. 그런데 왜 인수하냐,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본인 돈을 태웠습니다. 본인 돈을 한 2,400억 가까이를 태워서, 네. 그래서 지금 지분을 한 20%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55% 가량을 이제 HMG 글로벌이라고 해서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업체들이 이제 그 같이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현대차의 비중이 가장 높죠.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가 한 1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비스도 상당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오늘 바야흐로 뭐 현대차 밸류체인 아니 그룹사 계열사들이 다 시대가 나는 건데 네. 하루만 일찍 나오지. 그러니까요. 제가 하루만 일찍 나오지. 토요일에 제가 일요일에 이걸 준비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바꾸지 않았어요? 내가 라인업을 하루만 일찍 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어떤 라인업? 여기 원래 순번이 네. 제가 지난주에 그 라인업이 돼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맞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원래 지난주 라인업이었는데 네. 제가 그 지주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쵸. 그것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지주 네. 행사로 여러분 저희가 주말에 저희 하나그룹이 큰 지주 행사 야구들 발표하셨는데 발표를 얻고 현대차를 잃었네요. 그러네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바뀌었다. 네. 물론 가파르게 오르면 어제 오늘의 모든 업종들의 흐름을 보면 약간 또 눌림목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도 한 며칠 전에 CS 시작할 때도 또 한 번 반향이 있었고 네. 좀 눌리다가 다시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현대차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자율주행 쪽 얘기를 아까 안 드려서 네.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자율주행 정도가 미국보다 허용되는 게 약하지 않나요? 그렇죠. 전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테슬라 기준으로는 뭐 레벨이 낮죠. 네. 그렇죠. 테슬라랑 비교하게 된다면 아직은 뭐 멀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패스트 팔로워를 또 저희는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포티투닷과 그 모셔널 두 축으로 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율주행 단계를 보게 되면 단계 자체는 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뭐 상용에서 나온 것들은 레벨 2 수준이고 네. 사실 레벨 3까지 갈 수도 있지만 레벨 3로 가는 순간부터는 책임이 제주사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그냥 레벨 2다라고 그냥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레벨 3 수준의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 거의 레벨 4 수준으로 지금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E2E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이제 완전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보고
판단해서 그냥 자기가 운전하고 인간과 거의 비유사하게 학습을 시켜서 AI 학습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였고 테슬라 모델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대차에서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포티투닷과 모셔널 중에서 포티투닷은 바로 그런 엔드-투-엔드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모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룰 베이스 방식입니다. 룰 베이스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빨간불에 서라. 그거 복잡해. 그거 언제 다 그쵸. 그거 앉아 있어요. 네, 그거 하나하나. 뭐 정 스탑 신호 쓰는 변수가 얼마나 서라. 많은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해야 사실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봐서. 안정. 왜냐면은 그 E2E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가 판단해서 이상하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완성차 업체들, 기존의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은 다 그런 룰 베이스 방식으로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게 이 뭐 알파고가 나오기 전과 후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뇌를 대체할 그러니까 넘어서려면 얼마나 걸리냐에 대해서 이제 물음을 했을 때 이 실험실에 있을 때는 뭐 한 100년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알파고가 나와서 뭐 한 10년, 20년 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점프업이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룰 베이스 방식은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엔드-투-엔드, E2E 방식은 이제 뭐 체험하면서 학습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 포티투-이 E2E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알파마요를 붙여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같이 하겠다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젠슨 CEO가 나와서 이 알파마요를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정의선 회장과 이제 면담을 했거든요. 이 알파마요가 이게 뭐야 마요네즈에 뭐야 막 그랬었는데 네. 이게 이제 산 이름이더라고요. 네. 안데스 산맥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세계에서 뭐 가장 아름답다는 뭐 산으로 뭐 손꼽히는 그런 산인데 어쨌든 이제 가장 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뭐 높이 뭐 있는 뭐 그런 거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 알파마요가 지금 나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벌써 과거부터 한 25개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됐다 싶어서 공개를 한 거고.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두뇌까지 다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네. 포티투닷과 모셔널을 같이 이제 막 인수도 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글로벌 경쟁력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두각을 못 나타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포티투닷에서 개발하던 거에다가 알파마요까지 좀 더 덧붙여가지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전부 다 엔비디아와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로봇은 또 이제 구글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 기술력도 아직까지는 뭐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웨이모나 아니면 중국의 업체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이제 뒤처져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페이스카가 이제 한 8월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나오면 이게 자율주행 쪽 이제 시뮬레이션 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8월쯤 나올 거고 그리고 모셔널에서 나온 그 룰 베이스의 방식 이번에 CES에서 공개를 했는데 되게 안정적이래요. 예, 절대 이 정도면 절대 상고 안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안정적인 그 차도 이제 올 하반기에는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립을 해서 얘네들은 가 보겠다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안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쪽 자율주행 쪽 모멘텀도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쫓아가도 되냐? 그리고 이러고 또 꺾이는 게 아니냐? 네. 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알파마요에 대한 자료고요. 요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VLA라고 뭐예요?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보고 언어로 판단해서 액션을 옮기는 요게 이제 VLA거든요. 근데 지금 그 찾아보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FSD는 그냥 V에서 A로 바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걸 학습을 했으니까 네. 이거를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냥 보고 액션인데 요 VLA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어떤 판단을 해서 미스를 하거나 이랬을 때 왜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얘가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책임이 어디에 있고 뭐 누구 어떤 것 때문에 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최종 판으로 이제 가는 게 VLA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코다 요거는 이제 SDV로 전화를 한다고 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든다고 요거는 OS를 또 새로 만든다. 이런 거고 이것도 다 이제 42.c 했던 거였고요. 네. 이것도 공개가 아마 올해 곧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데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일정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일정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3월을 잘 보시죠. 3월에 보면은 GTC 2016이 있습니다. 3월 16일에 작년에도 GTC가 굉장히 핫했었죠. 네. 이번에도 GTC가 굉장히 핫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GTC에서 공개가 되는 게 이제 그 베라루빈, 베라루빈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그렇죠. 차세대 이제 베라 CPU와 루빈 GPU를 붙인 베라루빈이 이제 공개가 가장 먼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알파마요를 필두로 한 갑자기 단어가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될 건데 그게 현대차와 하는 게 공개가 돼요? 그 거기에 이제 현대차와 같이 하는 게 공개가 됩니다. 그루트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그루트라고. 네. 네, 아직 시장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그루트가 공개가 될 건데 네. 그 프로젝트 그루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봇이에요. 네. 그 중간에 그 신경망처럼 작용을 하는 네. 그것을 아틀라스에 붙여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걸 보여줄 겁니다. 이족 보행 로봇이네요. 네, 그걸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틀라스랑 같이 보여줄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쪽에 다시 한번 네. 또 좋겠죠. 주가가 3월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16일부터 때문에 19일.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이거 너무 무서워서 많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3월에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무너질 재료가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소식들이, 네. 레벨이 달라지고 있고 정말 뭐 깐부가 진짜 깐부인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는 것들과 실제 사업을 그냥 치킨만 먹은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맺었고 하고 있고 협업을 또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 깐부치킨 회동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패러디들이. 네, 치킨 먹을 때 뭐부터 드세요? 날개부터 드세요? 아니면 목부터 드세요? 전 다리. 다리. 네, 펜타성 아나운서는? 전 날개요. 날개. 자, 이런 것처럼 치킨을 같이 먹는다는 건 서로 나눠 먹을 게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날개 먹는다고? 네, 날개 먹습니다. 네. 날아가려고? 근데 목을 드세요? 네, 저는 목 저 먹습니다. 보기 중에 목을 다리랑 목부터 드세요? 아니, 전 목을 좋아해요. 노래 잘 부르려고. 아니, 그 아, 미신이 어렸을 있어요, 때. 미신이. 어렸을 때 그랬죠. 네. 네. 목 많이 먹으면은 노래 잘한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서로 막 싸우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네. 나는 목 먹을게. 그래갖고 치킨을 뭐 그렇게 혹시 좋아하지 퍽퍽살 스타일 아니신가요? 이제 없어졌는데 파닭이라고 아세요? 파닭 당연히 네. 알죠. 그 요즘에 없죠. 요즘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는 뭐 뻑뻑한 파닭 좋아합니다. 아, 자, 그럼 정리 다시 해볼까요?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 1, 2위가 하락하는데 지수는 상승해요. 네. 이게 오롯이 또 공교롭게 오늘 헌터 나오셨으니까 현대차 빨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현대차가 또 다른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그 주말에 이걸 준비하기 전에는 저도 약간 의문이 들었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이거 보다 보면 볼수록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6년에는 현대차 그러면 우리 이정원 PB 다리를 좋아하는 네. 치킨입니다. 네, 이정원 PB 현대차와 함께했습니다. 이정원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